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뉴스 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라디오 뉴스 K입니다. 고승덕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자신의 가정사 논란과 관련해 저는 버려진 아버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후보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지난주 페이스북에 내 아버지 고승덕은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혈육인 자녀를 가르칠 생각도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한 도시 교육의 수장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쓴 것과 관련해 글 내용이 사실과 너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고 후보는 딸에는 부모 사이의 일은 잘 모른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일방적으로 양육권을 뺏겼다며 그 당시에 장인이었던 박태준 회장님 하면 권력 재력을 다 가지신 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버려진 아버지였는데 그게 아니고 마치 양육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아버지처럼 양육권을 버린 아버지처럼 됐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SBS 라디오에서 밝힌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참 아픈 과거사 문제가 이번 선거에서 또 드러났고요. 특히 가족 문제라서 참 여러 가지 고 후보께서도 어려움이 크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선거의 승패를 떠나서라도 혹시 선거 이후에도 이 자녀분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번에 그 아이 글을 보고서 아이가 아직도 이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더 원하고 제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딸로서는 그 부모의 관계를 모르잖아요. 도대체 양육권을 뺏겼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고, 또 아버지가 그 이혼하면서 저로서는 빈털터리가 됐고, 그쪽은 미국에도 콘도를 2채 샀었고, 한국의 한남 빌리지라고 하는 데서 100억 원 넘는 주택을 몇 년 지나서 이제 산 다음에.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대 소득만 거의 1년에 몇억 되는 그러한 그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도 딸에는 그건 알고 싶어 하질 않아요. 아버지가 나를 못 챙겼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정말 저는 시민들에게, 저희 부도간 소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살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거부하고 미국을 떠난 그런 전체 가족인데, 우리 딸이 갑자기 서울 교육감 선거에 이렇게 며칠 전에 나타나서 정말 시민들의 선택을 한쪽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국민들에게도 죄송하면서도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고승덕 후보는 이 방송에서도 문영린 후보 측과 박태준 전 회장 맏아들이 이번 일을 기획했다며 정치 공작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문영린 후보는 이를 일축했습니다. 문 후보는 따님께서 본인이 글을 썼고 본인이 직접 자의로 아버지는 교육감에 나오는 게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자기가 썼고 자기가 올렸다고 얘기를 한다며 따님이 누구론가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걸 써서 자기가 하기 싫은 거를 그렇게 했다고 하는 식으로 자꾸 몰아가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후보는 고승덕 후보가 계속해서 정치 공작 주장을 펴면 고소 계획을 다시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CBS 라디오에서 밝힌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토요일 날인가 그분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나는 따님과의 그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런 쪽인 줄 알았더니 이건 공작이다. 알겠습니다. 용인의 공작이다 했을 때 저는 이게 참 이렇다 해서 고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 날 보니까 따님이 아니다. 이건 내가 자의를 썼고 내가 직접 쓴 거다. 아무런 누구하고도 영향받은 게 아니다라고 해서 이거로 이제 공작이라는 얘기는 끝나갈 거니 생각을 해서 이렇다면 나도 따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고소를 안 하겠다라고 한 게 어제였습니다. 근데 어제 밤새도록 문용린의 공작이다라고 하는 걸 SNS로 이 고 후보는 계속 날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정리를 해 주시죠. 그래서 저는
이 고 후보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악의적으로 저를 폄하하고 제가 공작 정치를 했다고 하면 예. 저는 정말로 그 따님이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가지고 아버지와 이렇게 싸움하는 걸 싫어하는 것 같고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따님의 입장을 참 이해해서 소홀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고 후보께서 계속 이렇게 어젯밤새처럼 SNS로 공작 정치 운운하게 되면 예, 알겠습니다. 저는 고소를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다. 예. 그런데요, 박대준 회장의 장례위원 지냈을 정도로 가까우신 거는 사실이신 거죠? 그 가문하고. 뭐 잘 모르세요. 예컨대 그런 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그분하고 같이 국무위원 하셨던 분들. 그래서 또 이런 분들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저만 유독 뭐 두세 사람 중에 하나 올라간 거 아니죠. 알겠습니다. 예. 아니 고승덕 후보가 사위였던 것도 몰랐다고 하시니까 너무 모른다고 하시니까 오히려 고 후보가 의심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고 후보의 그분이 누구의 사위였는지를 제가 뭐 알 이유가 어디 있고. 경쟁 후보인데 모르셨어요? 아니 경쟁 후보는 후보로 나와서는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알겠습니다. 그전에는 몰랐다. 정몽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6.4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 서울 구석구석을 훑으며 마지막 총력 유세에 나섰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새벽 동대문 청평화시장에서 마지막 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상인들과 스킨십을 나누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역구인 동작 상도지구대와 상도소방서를 잇따라 돌며 안전행보도 이어갔습니다. 정 후보는 마포, 서대문, 은평,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중랑, 광진, 성동구 등 서울 전역을 종행으로 누비며 박원순 서울 3년의 실정과 농약급식 문제를 집중 공격할 계획입니다. 박원순 후보는 새벽 광진 소방서를 찾아 초고층 화재 진압을 위한 사다리차 등 시설과 직원 교대 근무 환경을 점검하고 시장 재임 때 직접 아이디어를 낸 소방 안전지도 제작과 은평 소방타운 건립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지하철 2호선 열차 추돌 사고를 의식한 듯 첫 차가 출발하는 고독 차량기지도 방문해 전동차 제동장치 등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박 후보는 오후에는 강남북을 오가며 배낭 유세를 펼치고 자정까지 광화문 인근에서 시민과 인사하는 것으로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합니다. 한편 정몽준 후보와 박원순 후보는 오늘 라디오 방송에 나와 학교 급식의 안전성, 불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공수를 주고받았습니다. MBC 라디오에서의 대화입니다. 어제도 우리 박원순 후보는 계속 농약이 묻은 농산품을 납품한 회사를 자기네들이 빨리 뭐 중앙정부나 경기도 이런 데 알려서 그 회사를 내쫓아야 되는데 못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건 또 그대로 맞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서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제 가령 박원순 후보하고 가까운 어떤 여성분이 그 납품업체를 선정하고요. 또 남편 되는 분이 그분의 남편 되는 분이 뭐 감사 업무를 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시정 못했다 하는 것이 이제 또 보고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가령 미나리 같은 건 시중에 4,000원인데 그건 뭐 11,000원에 샀다. 뭐 이런 얘기도 참 많이 나오는데요. 하여간에 그 감사원 보고서는 아주 평범한 우리나라 말로 돼 있고요. 한 7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제가 어저께 토론 끝나고 사회 보시는 손석희 교수님한테 전달하고 왔어요. 지금 그 감사원 보고서는 한 70페이지 내외고 평범한 우리말로 되어 있다라고 하셨는데 두 후보 측의 해석이 워낙 상반돼서요. 저희도 지금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 정몽준 후보께서는 이 친환경 농산물에 농약이 포함이 됐고 이것을 학생들이 먹었다라고 좀 일관적으로 주장하시면서 그 근거에 감사원 보고서의 내용이 적시돼 있다라는 건데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 문서 내용 어디에도 농약 잔류식품을 공급했다라는 대목은 없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가 그 박원순 후보하고 어제까지 해서 토론을 4번 했는데요. 그분의 주장은 뭐 죄송하지만 억지 궤변의 거짓말입니다. 전부. 그리고 박원순 후보의 이 친환경 무상급식의 문제에 관해서는요. 한 8개 되는 시민단체가 지금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복지시민연대라든지 NGO, 전국 NGO연대, 공교육 살리기 해서 8개인데요. 그분들이 이제 고발을 했으니까 이제 법정에서도 진실도 밝혀질 텐데요. 혹시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분 같으면
그 서울시의 홈페이지 친환경 무상급식 수의 회의 이것 쳐보시면요 관련 자료 다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원 보고서도 다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좀 번거롭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12월에 이 감사원 감사에 대한 대책회의도 열고 태스크포스 팀도 가동시켰다라는 게 정봉준 후보 측의 주장이고요. 때문에 진작부터 알고 미리 선제 대응했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사실 감사원 감사도 저희들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해달라고. 그리고 또 사실 지금 현재 그 친환경 급식이나 또 친환경 그 농산물의 유통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저희들이 뭐 완벽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 회의를 몇 차례 가졌고 그리고 이제 지난 2월에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를 했었어요. 네, 뭐 저는 그 과정이 뭐 이렇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히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업그레이드 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 후보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하고요. 이제 정책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대량으로 무슨 이 농산물 잔류가 있는, 농약 잔류가 있는 농산물을 공급했다. 그래서 뭐 아이들한테 이렇게 무슨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정치적으로 아이들 먹거리를 가지고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감사원의 그런 공식, 통보에 따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막 단정하고, 왜곡하고, 이렇게 그 학부모들 이 불안을 야기하고 이런 것이 과연 저는 정치인지 정말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가 통합진보당 지방선거 후보들의 연쇄 사퇴를 둘러싸고 장애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새누리당은 사퇴의 배후를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지목하며 공세를 편 반면 새정치연합은 자신들과 관계없는 진보당 자체 판단이라고 선을 그으며 역풍을 우려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몰랐다. 큰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곤란한 얘기라며 국민 혈세가 40억 정도 통진당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묵시적인 통진당과 선거 연대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공세를 색깔론으로 규정하며 진보당과 선을 그었습니다.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나는 오히려 그 이슈를 들고 나오는 세력이나 또 이 이슈를 부각시키는 언론사가 더 의심스럽다며 지난 대선과 2012년 총선 때의 뒤집어 씌우기, 국정원까지 동원해 종북 뒤집어 씌우기가 재탕되는 것 아닌가 우려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가 YTN 라디오에서 밝힌 말입니다. 근데요, 지금 가장 선거 막판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것이 이제 새누리당이 들고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통진당 후보들이 계속 사퇴하지 않습니까? 지금 울산, 부산, 경기도 사퇴했죠. 이게 지금, 물밑에서 후보들 간에 뭔가 있기 때문에 사퇴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그 이슈를 들고 나오는 세력이나 또 이 이슈를 부각시키는 그 언론사가 더 의심스럽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그 사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공동 선대위원장인데도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보수 언론의 신문만 피면 이것이 크게 대서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새누리당이 또 색깔론을 들고 나오고 그 고질적인 선거 프레임이죠, 대한민국에. 라디오 뉴스케이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승주였습니다.